안녕하세요. 커피앤톡입니다. 오늘도 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바로 사연 읽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지방에 살고 있는 30대 유부녀입니다. 최근 며칠간 이어졌던 장마가 잦아들고 폭염이 찾아오니 이제 정말 여름이 다가온 게 느껴지네요. 저는 여름을 싫어해요. 덥고 습한 기운이 제 몸을 덮고 있는 건 너무 싫거든요. 올해는 어떻게 또 여름을 버텨야 하나 벌써부터 걱정입니다. 그런데 저에겐 올해 이 여름보다 더 끔찍한 일이 있었어요. 아니, 일뿐만이 아니라 끔찍한 사람이었다고 해야 할까요? 그 사람의 정체는 바로 시어머니입니다. 사실 대부분의 경우 고부 갈등은 많든 적든 있는 법이죠. 저도 결혼 전엔 어느 정도 그런 걸 감안하고 결혼했어요. 그런데 저의 시어머니는 고부 갈등을 넘어 어떻게 저런 인간 쓰레기가 다 있지? 싶을 정도였습니다. 남편의 어머니에게 이런 말을 하는 건 남편에게 조금 미안하기도 하지만 시어머니는 그 정도로 심각했어요. 일단 저희 시어머니를 소개해드리자면 마인드나 사고방식이 옛날에 머물러 있으신 분입니다. 남존 여비는 물론이거니와 여자는 결혼하면 출가 외인이라고 생각하시는 분이죠. 물론 단순히 그 정도이기만 하면 그래도 어느 정도 이해는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저희 시어머니는 거기에 극한의 이기심이라고 해야 할까요? 사고방식이 본인 위주로만 돌아가시는 분이셨죠. 사실 그런 건 결혼하기 전부터 어느 정도 느끼긴 했어요. 결혼 허락을 받기 위해 인사를 드리러 갔을 때의 일이었죠. 그 당시에 나름 잘 보이기 위해 비싼 한우와 과일 세트까지 사서 갔었는데 시어머니는 고맙다는 말을 꺼내시기도 전에 그걸 보자마자 남편한테 쟤네 집엔 뭐 사갔니? 라며 비교부터 하려고 하시더군요. 전 처음엔 시어머니 성격을 잘 몰랐다 보니 혹시 시댁에만 이런 비싼 걸 사온 거 아니냐는 뉘앙스의 말인 줄 알았습니다. 시댁만 챙기지 말고 친정도 똑같이 잘 챙기라는 뜻으로 말씀하시는 건 줄 알았어요. 일반적으로는 그게 당연한 거 아닌가요? 남편도 그렇게 생각했던 건지 시어머니의 질문에 걱정하지 마. 똑같은 걸로 잘 사갔어. 내가 앤 줄 알아. 그런 것도 신경 못 쓰게. 라고 답변을 하더군요. 그런데 시어머니의 반응은 예상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갑자기 표정이 어두워지시더니 아니, 똑같이 사갔다고? 아니, 어떻게 시댁이랑 친정을 똑같이 취급해? 예, 이거 그냥 가져가라. 가져가서 너나 많이 드세요. 이러시더라고요. 전 그런 시어머니의 모습에 너무 당황해서 아무 말도 못하고 벙쪄 있었죠. 그나마 남편이 계속 시어머니를 어찌어찌 달래서 겨우 인사를 잘 드리고 나오긴 했는데 그때 계속 여자는 결혼하면 출가 외인이다. 오늘은 아무것도 몰랐을 테니 봐주겠지만 앞으로는 친정이랑 시댁을 대할 때 차이를 둬야 한다. 이 소리를 지치지도 않고 하시더군요. 그때 결혼을 엎어버렸어야 하는 건데 하늘이 저에게 미리 주신 경고를 전 왜 못 알아봤던 걸까요? 전 그땐 아직 어리기도 했었고 순수하기도 했었던 것 같아요. 결혼은 당사자들끼리의 만남이 아니라 집안끼리의 만남이기도 하다는 말을 우습게 알았고 사랑만 있으면 다른 건 모든 걸 극복할 수 있었다고 생각했었죠. 그래서 조금 당황하긴 했어도 결혼하면 극복해야 할 하나의 시련처럼 생각했습니다. 네, 좋게 말해서 어렸던 거고 나쁘게 말하면 제가 봐도 참 어리석었죠. 제가 드라마를 많이 보긴 했었나 봐요. 물론 남편의 말을 굳게 믿었던 것도 있었어요. 그날 남편이 저에게 정말 미안하다며 조금 예전 사고방식을 가지고 계시긴 해도 좋은 분이다. 앞으로는 이런 일 없게 자기가 잘 말해드리겠다고 했었거든요.
하지만 강사는 변해도 사람은 변하지 않는다고 하죠. 결혼 이후에도 시어머니의 그런 모습은 변함이 없었습니다. 그건 결혼 직후인 신혼여행을 갔다 오면서부터 똑같았어요. 보통 신혼여행을 갔다 올 때 양가 부모님께 드릴 선물도 함께 사오잖아요. 그래서 저희 어머니와 시어머니를 드릴 화장품도 사왔거든요. 물론 당연히 똑같은 수준의 화장품을 사왔죠. 남편이 잘 말씀드렸다고 하니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도 시어머니는 화장품을 받으시곤 저희 엄마께는 뭘 해드렸는지부터 여쭤보시더군요. 그리고 똑같은 걸 해드렸다는 저의 말에 시어머니는 노발대발하시며 난리를 치셨어요. 아니, 내가 말한 거 벌써 까먹었니? 그 나이에 뭐 벌써 치매라도 왔어? 어른이 말하면 들을 줄 알아야지. 싹수 없이 내 말 무시하는 거야 뭐야? 내가 시댁과 친정은 다르다고. 여자는 결혼하면 출가 외인이라고 말했어 안 했어? 이렇게 말이에요. 저와 남편은 시어머니를 어떻게든 진정시켜드리고 예전에는 그랬을지 몰라도 요즘에는 다르다며 이해를 시켜드리려고 했는데 시어머니에게 씨알도 안 먹히더군요. 결국 저는 시어머니를 설득한 걸 포기하고 죄송하단 말씀과 함께 앞으로는 시어머니 말씀대로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물론 실제로 그렇게 한 건 아니에요. 그저 거짓말을 하기 시작했을 뿐이죠. 예를 들면 명절 때 명절 선물을 똑같이 드린 뒤 저희 집에는 훨씬 더 값싼 걸 했다고 말씀드리는 시기였어요. 물론 시어머니는 그것조차 마땅치 않아 하셨지만 그래도 이전처럼 화는 내시지 않으셨죠. 저는 거짓말을 한다는 게 내심 마음에 걸리긴 했지만 그래도 이게 최선이라고 생각했어요. 실제로 그렇게 하기 시작한 이후로는 고부 갈등이 크게 문제가 되진 않았어요. 문제가 아예 없다는 건 아니었지만 자잘한 문제들은 대부분 그냥 시어머니니까 상대가 어른이니까 제가 참는 방향으로 해결해 왔었죠. 사실 양가 어른을 공평하게 모신다는 게 잘못된 일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결혼 생활을 몇 년간 큰 무리 없이 해오던 도중 올해 결국 일이 크게 터지고 말았네요. 사건의 발단은 이랬습니다. 저희 집은 사실 저희 어머니가 홀로 저를 키우셨어요. 아버지는 제가 아기였을 때 갑작스러운 사고로 돌아가셨거든요. 뭐 저야 실제로 아버지 얼굴은 보지도 못하고 자랐다 보니 아버지에 대한 그리움이나 필요성을 느낀 적은 없어요. 하지만 어머니는 그렇지 않잖아요. 당장 경제적으로 힘든 것은 물론이고 제가 아기였다 보니 아기 보랴 일하랴 정신도 없으셨겠죠. 제가 아기였을 땐 어머니는 집에서 할 수 있는 일들, 부업이라고 하죠. 봉투를 붙인다거나 하는 것들이요. 그런 것들을 하면서 겨우겨우 생활을 이어가셨다고 했어요. 간간히 동료들이 도와줘서 저 먹을 분유나 기저귀도 간신히 구할 수 있었다고 하고요. 그러다가 제가 조금 자란 뒤에서야 분식집에서 일을 하기 시작하셨대요. 저도 초등학생 때 어머니가 일하는 분식집에 친구들이랑 한 번씩 가서 먹었던 기억이 나요. 어렸던 저는 그냥 어머니가 하시는 분식집이라고 생각하고 아무 생각 없이 먹었었는데 사실 그건 어머니 급여에서 까이는 돈이라는 걸 다 크고 나서야 알았지만요. 그러다가 좋은 기회가 생겨서 시장에서 분식집 장사를 열기 시작했고 그게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어요. 그랬던 덕분에 제 생활비나 학비는 어느 정도 해결이 될 수 있기도 했었죠. 경제적인 상황은 분명 그때부터 조금씩 나아지긴 했어요. 제가 사치를 하는 성격도 아니라서 저로서는 크게 불편함은 느끼지 않았죠. 그런데 그게 저로서야 그랬던 것뿐이지 어머니까지 그랬던 건 아니잖아요. 어머니가 쉬는 날도 없이 주야장천 일했던 대가로 그럴 수 있었던 거니까요. 어머니는 시장 자체가 문을 닫아야 하는 날을 제외하고는
항상 시장에 계셨었어요. 어머니의 그런 모습은 제가 성인이 된 이후로도 달라지지 않았죠. 제가 직장에 다니게 되면서 돈을 벌고 생활비도 드리곤 했지만 어머니는 그럼에도 계속 일을 하셨어요. 한 번은 제가 그러다 병 나겠다고 이번 주말엔 차라리 제가 대신 일할 테니 좀 쉬기도 하고 여행도 다녀오시라고 말씀드린 적도 있었는데 어머니는 쉬면 돈이 나오니 떡이 나오니 하시면서 절대 제 말을 듣지 않으셨죠. 그리고 여행 가봐야 그거 다 쓸 데도 없고 돈만 든다고 하시면서요. 그런데 사실 그게 어머니의 진심이셨을까요? 어머니는 아버지와 결혼할 때 강원도로 신혼여행을 갔었던 게 마지막 여행이었다고 하셨어요. 남들 친구들과 여행 가고 가족 여행 가고 할 때에도 어머니는 언제나 시장에 계셨죠. 그런데 어머니가 그런 게 정말 여행이 싫어서 안 가셨던 거였을까요? 아니셨겠죠. 사실 어머니가 제가 커서도 그렇게 열심히 일하셨던 건 제 결혼 때문이기도 했어요. 제가 엄마한테 쉬라고 말씀드릴 때 아버지도 없는 집이라고 손가락질 당하지 않으려면 결혼할 때만이라도 제대로 구색을 갖추기라도 해야 한다고 몇 번이나 계속 말씀하셨으니까요. 아기 때부터 결혼을 시킬 때까지 엄마는 모든 걸 혼자 책임을 지려고 하셨던 거예요. 결국 엄마는 제가 결혼을 할 때 제가 말씀드렸던 시어머니조차 제가 해왔던 혼수 같은 거로는 불만을 삼지 않으실 정도로 준비를 많이 해주셨습니다. 그랬던 제가 어떻게 엄마 은혜를 잊고 살 수 있겠습니까? 저는 엄마에게 꼭 한번 제대로 된 여행이라도 보내드리고 싶었어요. 한 번도 비행기조차 타보지 못해보신 엄마가 해외 휴양지에서 새로운 세계도 한번 경험해 보시면서 푹 쉬고 오시길 바랐었죠. 하지만 그 몇 년 동안 해외로 여행 다닐 수 있는 환경이 아니었다 보니 그게 계속 미루어졌었는데 마침 올해부터 그런 것들이 모두 풀렸잖아요. 더군다나 마침 어머니 칠순이기도 해서 엄마한테 해외여행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몇십 년을 제대로 쉬지도 못하고 사셨었는데 이젠 딸도 결혼해서 부족함 없이 잘 살고 있으니까 걱정하지 말고 한번 다녀오시라고요. 돈도 제가 엄마 여행 보내드리려고 따로 돈 모아놨으니까 돈 걱정도 하지 말라고 하면서요. 물론 엄마는 그것도 반대하시긴 하셨어요. 여행은 무슨 여행이냐고 그럴 돈 있으면 나중에 육아 비용이나 보태라고 하셨어요. 하지만 이런 사정을 잘 알고 있는 남편까지 나서서 엄마를 같이 설득해줬어요. 엄마가 저를 이렇게 잘 키워줬던 덕분에 자기는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할 수 있었다. 그런 은혜에 보답도 안 하는 염치 없는 사이로 만들지 말아달라고 하면서요. 남편까지 나서서 엄마를 그렇게 설득하니 엄마도 결국엔 알겠다고 하시더군요. 다만 해외를 가는 건 겁도 나고 애초에 가고 싶지도 않으셨다며 제주도에 한번 다녀오시겠다고 하셨어요. 우리나라에 살면서 그런 아름다운 땅 한 번은 죽기 전에 밟아보고 싶긴 하시다면서요. 전 엄마가 제주도로 가신다는 것도 괜히 저희한테 신세지지 않으려고 하시는 것 같아 만족스럽지는 않았지만 해외는 제주도에 일단 다녀온 뒤 나중에 다시 설득해보기로 마음먹었어요. 그래도 최대한 호강하시라고 제주도에 있는 최고급 호텔을 잡고 맛있다는 집들도 싹 다 예약해놓고 말이죠. 엄마는 저희에게 계속 아유, 무슨 그런 호텔을 가니 불편하게. 에이, 뭐? 한 끼에 얼마짜리? 야, 그런 거 안 먹던 사람이 먹으면 닮았나? 하시면서 불평하셨지만 엄마 표정에서는 몇십 년 만에 여행을 가실 생각으로 설레시는 게 느껴져서 참 좋았습니다. 그렇게 들떠서 기뻐하시는 얼굴은 아마 제가 서울에 있는 대학에 합격했다고 했던 이후로 처음이었던 것 같아요.
엄마가 여행 가시는 생각만으로도 행복해 하시니 저도 덩달아 행복해지는 기분 뭔지 아시나요? 제가 신혼여행을 갈 때보다도 더 신중하게 여행지들과 맛집들 리뷰들을 꼼꼼히 살펴보는데 전혀 힘들지 않더라고요. 전 그런 거 세세하게 따지는 거 귀찮아하는 성격인데도 말이에요. 하지만 좋은 일에는 꼭 막아 끼는 법이라고 하죠. 저희 엄마가 저희가 준비했던 돈으로 여행을 가시는 일을 시어머니도 아시게 돼버렸습니다. 사실 그간의 경험을 봤을 때 저희 엄마 여행 보내드리는 건 절대 알려지면 안 될 것 같긴 했어요. 화장품 하나만 친정에 뭘 해줘도 난리가 나는 시어머니였는데 제주도 여행을 최대한 호화롭게 보내드린다고 하면 아마 지구가 뒤집어질 것 같았으니까요. 그런데 저희 어머니는 저희 시어머니가 어떤 분이신지 또한 그동안 어떻게 해오셨었는지를 전혀 모르셨거든요. 괜히 제가 시어머니에게 친정 챙겼던 걸로 뭐라고 했다고 하면 엄마 마음이 많이 아프실 것 같아 일부러 말씀해 드리진 않았어요. 어차피 시어머니께는 거짓말을 하면서 엄마를 챙겨드리고 있었으니 괜히 긁어부스럼 만들지 않는 게 좋겠다고 생각했죠. 그래서였을까요? 저희 엄마가 제주도 여행 가는 걸 시어머니께 말씀하시고 말았습니다. 사위가 잘 챙겨주는 덕분에 좋은 곳도 가본다고 아들 잘 키워주셔서 감사하다는 인사를 전하시면서 말이죠. 그나마 다행이라면 시어머니가 저희 엄마에게 자기도 이미 알고 있었던 척 자연스럽게 넘어가 줬던 거였을까요? 아마 너무 당황하셔서 그냥 적당히 맞장구를 치셨던 것 같은데 어쨌든 덕분에 저희 엄마가 상처받을 일은 없으셨죠. 하지만 시어머니는 그 이후 곧바로 저희 집으로 오셨어요. 남편보다 제가 퇴근이 빨라서 집에는 저 혼자만 있었고요. 시어머니는 제가 문을 열어드리자마자 자기가 이상한 소리를 듣고 왔는데 숨기지 말고 똑바로 말하라고 하시더군요. 저는 처음엔 무슨 말씀을 하시나 싶었어요. 시어머니가 저희 엄마 여행 보내드리는 일을 절대 알 리가 없었으니까요. 혹시 제 남편이 실수로 시어머니께 말씀해드렸나 싶었지만 남편도 시어머니 성격을 잘 알기에 저보다 더 입단속을 하고 있어서 그건 아닐 것 같았거든요. 제가 계속 모른 척하고 있자 시어머니는 손에 들고 있던 커피를 저에게 던지면서 소리치시더군요. 니년이 지금 시애미를 뭘로 알고 계속 거짓말을 해. 지금 니네 엄마한테 전화와서 다 들었어, 이년아. 내가 분명 결혼하면 여자는 출가 외인이라고 말했을 텐데. 거기다가 뭐? 우리 아들 돈까지 써서 여행을 보내는 거라고? 이런 미친년을 다 봤나? 야, 니네 엄마 챙기는 것도 용서 못할 일인데 감히 누구 돈까지 써, 이년아? 이거 순도둑년 아니야? 하여튼 간에 시장 바닥에서 일하는 집 딸답게 추잡스럽다니까? 너 그거 당장 취소시켜. 알았어? 이렇게 말이에요. 그런데 앞부분은 뭐 늘 하셨던 말씀이고 제가 거짓말을 했던 부분들도 있으니까 사실 잠자코 듣고는 있었습니다. 이유와 무엇이든 간에 시어머니 입장에서는 제가 거짓말을 해왔던 거에 화가 날 순 있으니까요. 그런데 마지막 말에 시장 바닥에서 일하는 집 딸답게 추잡스럽다는 말은 듣는 순간 저도 이성이 사라지더군요. 지금 저희 엄마 욕하신 거예요, 어머니? 어머어머, 얘 좀 봐. 지금 눈 크게 뜨고 시애미한테 노려보니 너? 저희 엄마 욕하신 거냐고요? 그래, 욕했다 왜? 그게 뭐 잘못됐니? 욕할 만하니까 욕하는 거 아니야? 그러게 네가 행실을 똑바로 했어야지. 네가 네 애미 욕먹인 거야, 이년아. 기가 막혀서. 뭐? 너 지금 뭐라고 했어? 기가 막히다고 했습니다, 어머님. 그동안 제가 꾹 참고 있었는데요.
이렇게까지 나오시니 더는 못 참겠네요. 제가 저희 엄마 챙기는 게 그렇게 잘못인가요? 내가 말했지. 여자는 결혼하면 출가 외인이라고. 어머님, 어머님도 저희 엄마가 혼자 사시는 거 아시잖아요. 혼자서 저 몇십 년을 키워오셨어요. 시장에서 저 부족함 없이 키워보시겠다고 쉬는 날도 없이 그렇게 키우셨다고요. 그럼 그거에 대한 은혜는 갚아야 하는 게 정상 아니에요? 제가 결혼했다고 저희 엄마 배에서 낳은 자식이 아니게 되나요? 아니, 누가 너희 어미 불쌍하게 살라고 했니? 내가 시켰어. 네 아비가 없어서 고생한 걸 내가 왜 생각해줘야 되는데. 그건 그렇고 넌 내 며느리야. 지금 죄송하다고 싹싹 빌어도 모자를 판 그게? 인연이 약을 한 사발 처마셨나? 감히 누구한테 대드는 거야? 지금 나한테 거짓말까지 했으면서 네가 지금 뻔뻔하게 따지는 거니? 아니 어머님, 물론 거짓말을 했던 건 죄송합니다. 그렇긴 한데 제가 왜 어머님한테 거짓말했는지 조금 생각해 주시면. 생각은 무슨 생각? 지금 바락바락 대드는 것도 문제인 거 인식 못해? 대드는 게 아니고요, 어머님. 너 정말 그 입에 안 닥쳐? 정말 시어머님과는 도저히 대화가 되지 않더군요. 같은 세상에 살고 있는 사람이 맞나 싶을 정도였어요. 솔직히 전 너무 억울했어요. 왜 같은 부모인데 저희 엄마 챙기는 건 시어머니 눈치를 봐야 하는 거죠? 아니, 왜 챙기면 안 되는 건가요? 그리고 제주도 여행 보내드리는 것도 저희 엄마만 챙기는 게 절대 아니에요. 시어머니는 1년에 몇 번씩이나 저희가 여행 보내드리고 있었어요. 해외에 보내드렸던 적도 있고 국내도 고급스럽게 여러 번 챙겨드렸었어요. 그런데 겨우 엄마 제주도 여행 한 번 보내드리는 걸로 이런 소리를 들어야 하는 걸까요? 저는 도저히 납득도 안 갔을 뿐더러 사실 결혼하면서 그동안 쌓여있던 감정이 한 번에 터지더군요. 그리고 이젠 절대 양보할 수 없다고 생각했어요. 어머님, 어머님이 뭐라고 하시든 간에 저희 엄마 여행 보내드리는 거 이번엔 절대 취소 못해요. 저도 이젠 당당하게 저희 엄마 챙겨드릴 거예요. 어머니는 매번 여행 몇 번씩 저희 돈으로 다니고 계시죠? 저희 엄마 몇십 년간 여행 한 번 간 적 없으셨어요. 제발 그런 것도 생각해 주세요. 아니 그러니까 네 아비가 없어서 그런 걸 왜 나한테 그러냐고? 난 허락 못해. 그러니까 당장 취소해. 전 지금 어머님께 허락받는 거 아니에요. 취소 못해요. 인연이 진짜? 시어머니는 너무 흥분하셔서 저에게 손을 들려고 하시더군요. 다행스럽게도 그 순간 저희 남편이 퇴근하고 와서 시어머니를 말렸던 덕분에 거기서 그칠 순 있었어요. 남편은 흥분한 시어머니를 진정시킨 뒤 저보고 잠시 나가 있으라고 하더군요. 자기가 잘 말씀드릴 테니 걱정하지 말라고 하면서요. 저도 더 이상 그 자리에 있어봐야 좋을 건 없을 것 같았어요. 시어머님께 안 좋은 소리만 더 들을 것 같아 카페로 나왔죠. 집 근처 카페로 와서 따뜻한 차를 한 잔 마셨습니다. 저 역시 조금 흥분해 있었던 터라 진정시켜야겠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런데 흥분이 가라앉자 이번엔 서러움이 파도처럼 밀려오더군요. 내가 지금 결혼해서 뭘 하고 있는 거지? 왜 내가 사랑하는 우리 엄마를 챙겨주는 걸로 이런 소리를 들어야 하지? 시장 바닥에서 일하는지? 아빠가 없어서 그런 걸 왜 자기한테 따지냐고? 우리 엄마 고생한 건 그럼 누가 보상해주지? 왜 나만 이런 꼴을 당하는 거야? 언제부터 엄마랑 내가 이렇게 된 거지? 이런 생각들이 들면서 눈물이 그야말로 펑펑 쏟아지기 시작했어요. 카페에서 소리내어 올 정도로 말이에요.
지금 생각하면 그곳 카페에는 좀 민폐였던 것 같긴 하네요. 혹시라도 여기 사연들을 보고 계신다면 어느 날 어떤 여자가 갑자기 와서 펑펑 울었던 걸 보셨던 카페 사장님, 정말 죄송했단 말씀 드립니다. 그리고 그랬던 저에게 나가라는 말도 없이 1시간을 가만히 두셔서 정말 감사했어요. 어쨌든 그렇게 1시간을 보낸 뒤에서야 겨우 눈물이 멈추고 진정이 되더군요. 그리고 시어머니가 저에게 했던 소리를 곱씹으면서 더 굳게 다짐했어요. 이번엔 절대 시어머니 말씀을 따르지도 말고 제가 당당하게 하고 싶은 대로 하겠다고 말이죠. 집에 돌아가 보니 시어머니는 가셨다고 하더군요. 남편은 꽤나 지쳐 보였어요. 그 얼굴을 보니 시어머니가 얼마나 더 난리를 치고 가셨는지 눈에 훤히 보이더군요. 그 모습을 보는데 왜 제 마음이 약해지는 건지. 괜찮아? 응? 아니, 아니야, 괜찮아. 미안해. 내가 너무 흥분했었나 봐. 어머님께 괜한 말씀을 한 걸까? 적어도 어떻게든 좋게라도 말씀드렸어야 했는데. 아니야, 네가 미안하긴 뭐가 미안해. 오히려 내가 너무 미안하다. 내가 좀 더 확고하게 태도를 취하고 네가 이런 소리 들을 일 없게 했어야 했는데 괜히 우리 엄마 맞춰준다고. 어머니는 뭘 하셔? 뭐 똑같지. 걱정하지 마. 그래도 앞으로는 내가 확실하게 행동할 거야. 장모님 여행 보내드리는 거 절대 취소할 일 없다고도 말씀드렸어. 그리고 앞으로는 양쪽 다 잘 챙겨드릴 거라고. 그게 맞는 거라고도 했고. 나만 귀한 자식 아니라고 장모님 마음도 조금 생각해달라고 말이야. 그랬더니 듣지 않으셨을 것 같은데. 뭐 그렇긴 하지. 그냥 두고 보라고 하시면서 가시더라고. 그래도 너무 걱정하지 마. 뭐 별일 있겠어? 우리가 그렇게 한다는데 엄마도 어쩔 수 없을 거야. 신경 쓰지 말자. 시간이 지나면 엄마도 이해하시겠지. 아휴, 배고프지? 얼른 와 밥 먹자. 내가 밥 시켜놨어. 그래도 남편에겐 어머니니까 남편도 마음이 안 좋았을 텐데 그렇게 말해주니 정말 고마웠어요. 일단 폭풍 같았던 그날은 그렇게 지나갔어요. 전 그래도 그게 끝이라고 생각했죠. 폭풍이 지나면 한없이 맑아지는 것처럼 저희의 상황도 좋아질 거라고 믿으면서요. 하지만 그게 끝이 아니었을 줄이야. 시어머니는 기어코 사고를 치시고야 말았습니다. 두고 보잔 사람이 정말 무서운 거란 걸 처음 알았네요. 그날 이후 시어머니는 저희에게 따로 연락이 없었어요. 그리고 저희 어머니의 여행은 계획대로 진행이 됐고요. 엄마가 공항에서 비행기를 타는 순간까지 뭔가 불안했었는데 그제서야 마음이 좀 놓이더군요. 어쨌든 저희 엄마는 여행을 잘 즐기고 오실 수 있었으니까요. 그런데 엄마가 며칠간 여행을 즐기시고 집에 돌아오신 뒤 엄마는 저에게 전화를 하셔서 충격적인 내용을 전달해 주셨어요. 그 내용은 바로 이랬는데 엄마가 여행을 마치고 집에 돌아오셨는데 집이 아주 난장판이었다고 합니다. 마치 도둑이라도 든 것처럼 말이에요. 엄마는 이게 무슨 일이냐며 급하게 귀한 물건들이 없어진 건지 살펴보셨는데 쪽지 하나를 발견하셨대요. 여기 있는 시계는 제가 가져갑니다, 사돈. 진주 목걸이도 사돈께는 안 어울리니까 이것도 추가로 가져갈게요. 근데 집에 돈 되는 게 왜 이렇게 없어요? 시장에서 이것밖에 못 벌었나? 이런 내용의 쪽지를 말이에요. 게다가 시어머니가 가져가신 시계는 돌아가신 저희 아버지의 유품이었어요. 그것도 유일하게 딱 하나 남은 아버지 물건이었죠. 저희 엄마는 이게 무슨 일이냐며 그 시계 어떡하냐고 우셨어요. 저도 너무 놀라서 아무 말도 못하다가 시어머니가 어떻게 엄마 집에 들어갈 수 있었지?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엄마한테 혹시 시어머니랑 무슨 일이 있었냐고 여쭤봤죠. 그랬더니 저희 엄마는 사실 여행 가기 며칠 전에 시어머니에게 연락이 왔었대요. 저희 엄마가 여행을 처음 간다고 들었다고 그렇게 비행기 타고 오래 떠나는 거 처음일 텐데 자기는 짐 싸는 것 좀 도와주고 싶었다고 했답니다. 자기는 여행을 하도 많이 다녀서 짐 싸는 건 고수라면서 말이에요. 엄마는 괜찮다고 했지만 시어머니가 그래도 사돈간에 정이 있는 법이라며 꼭 도와준다고 했다는군요. 필요한 물품들도 벌써 샀다고 하면서요. 그런데 저희 엄마는 시장에 계실 시간이었던지라 그럼 나중에 찾아가겠다고 했는데 시어머니는 이미 물건을 사서 저희 엄마 집으로 가고 있는 중이라고 하셨대요. 저희 엄마가 시장에 있는 시간이라는 걸 깜빡했다고요. 자기를 도와주겠다는 데다가 필요한 물품들도 샀다는데 저희 엄마가 시어머니를 길바닥에 세워둘 수도 없잖아요. 그래서 저희 엄마는 하는 수 없이 집 비밀번호를 알려주셨다고 하더군요. 그리고 나서 엄마가 퇴근을 한 후 집에 가봤는데 시어머니는 너무 늦은 것 같다고 그냥 바로 가셨고 필요한 물품이라는 것들도 뭐 수건이랑 칫솔 같은 것들밖에 없었대요. 그래서 뭐 이런 걸 굳이 사들고 왔나 했지만 그냥 싱거운 사람인가 보다 하고 넘어갔었다는군요. 그 후 다시 울먹이시면서 사돈이 전화도 안 받는다고 아버지 시계 어떡하냐고 계속 울먹이시는데 정말 가슴이 찢어지는 줄 알았습니다. 그리고 온몸에 열이 오르기 시작하는데 머리 끝까지 화가 난다는 게 그런 거라는 걸 처음 알았네요. 저는 엄마한테 걱정하지 말라고 찾아와 줄 테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진정시킨 뒤 시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근데 시어머니는 바로 전화를 받진 않더군요. 그러다가 메신저 톡으로 전화를 걸었더니 그제서야 전화를 받았어요. 우리 버릇없는 며느리 아니야? 무슨 일이니? 어머님, 지금 어디세요? 어디냐고? 나 지금 괌이야. 친구들이랑 해외여행 왔어. 괌이요? 지금 괌에 계시다고요? 네, 알겠어요. 그런데 저희 엄마 집에서 시계랑 진주 목걸이 왜 가져가셨어요? 그거? 우리 아들 돈으로 제주도 가는 게 말이 되니? 당연히 요금을 지불해야 할 거 아니야. 그 값으로 가져간 거니까 그런 줄 알아. 그런데 생각보다 비싸더라. 그 덕에 내가 지금 괌 온 거잖아. 네? 그걸 파셨다고요? 그럼 그걸 팔지. 내가 뭐하러 가져갔겠냐? 그리고 그런 거 촌스러워서 어디다 쓰니? 디자인이 너무 옛날 거더라, 얘. 아니, 그게 어떤 물건인지 아세요? 그 시계 저희 아버지 유품이라고요. 그 진주 목걸이도 저희 엄마 결혼하실 때 아버지에게 선물 받았던 거고요. 그거를 지금 가져가셔서 팔았다고요? 농담이시죠? 내가 너랑 농담 따먹게 하게 생겼니? 유품이라고? 어휴, 잘 됐네. 사실 더 비싼 거 없어서 짜증났었는데 속이라도 많이 상했으니 다행이다. 어머님, 진짜 아무리 그래도 도둑질에 어떻게 그런 말까지. 사람이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지금 당장 돌아오세요. 당장. 가긴 어딜 가? 뭐 내 얼굴이 그렇게 보고 싶으면 네가 괌으로 오던가? 그러게 내가 두고 보라고 했지? 너 잘 들어. 이게 끝이 아니야. 나중에 네 인연 엄마 죽으면 네 엄마 유품까지 싹 다 가져다가 팔 거니까 그런 줄 알아. 그걸로 다음엔 어디를 가볼까? 네 엄마는 하늘나라, 나는 비행기에 있을 테니까 어쨌든 비슷한 위치에 있기는 하겠네. 정말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악독할 수가 있을까요?
저는 제 귀를 의심했어요. 혹시 제가 지금 흥분해서 뭘 잘못 듣고 있는 게 아닐까 싶었죠. 하지만 시어머니의 조롱은 계속됐습니다. 저는 그 상황에서 제가 뭘 할 수 있는 것도 없었고, 더는 시어머니의 말을 듣고 있을 인내심도 없어서 전화를 끊었어요. 그리고 남편이 퇴근하고 온 뒤 지금 벌어진 상황을 자세히 말해 주었어요. 시어머니가 저에게 말한 것들 하나하나 모두 상세히 전해주면서 이게 너의 어머니다. 그러니 난 더 이상 시어머니로 모실 수 없다. 너랑 이혼하는 한이 있더라도 며느리는 그만두겠다. 그리고 너희 엄마 돌아오시면 내가 무슨 짓을 하든 상관하지 말라고 했어요. 그러자 남편은 고개를 푹 숙이며 저에게 정말 미안하다며 한 번만 기회를 달라고 하더군요. 자기가 알아서 상황 수습을 책임지겠다고요. 제가 이미 아버지 유품까지 사라졌는데 뭘 어떻게 책임지겠냐고 하니 남편도 할 말이 없었는지 아무 말도 못하더군요. 그 모습에 제가 생각해도 무슨 방법이 있는 게 아니라는 걸 깨달았어요. 그리고 억울함, 서러움, 엄마가 마음 아파하고 있을 모습, 아버지에 대한 죄송함 등 여러 가지 생각이 들고 감정이 복받쳐 오르더군요. 저는 그날 새벽까지 내내 울기만 했어요. 그리고 남편은 말없이 저를 옆에서 계속 달래주었고요. 그 이후 제가 울음을 그쳤을 때 남편은 저에게 시어머니와 인연을 끊겠다고 하더군요. 그리고 유품이나 엄마와 제가 받은 상처를 원래대로 복구할 수는 없겠지만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했어요. 이윽고 시어머니의 귀국날 남편은 공항으로 마중을 나갔어요. 그리고 집으로 돌아온 남편의 손에는 시어머님의 망가진 캐리어와 여러 물건들이 보였죠. 제가 어떻게 된 거냐고 묻자 남편은 시어머님이 여행지와 면세점에서 사온 물건들을 싹 다 뺏어왔으며 야구방망이로 시어머니 캐리어까지 부수다시피 한 뒤 가져온 거래요. 그리고 저희 엄마와 저에게 사과할 것을 요구했으나 시어머니는 남편이 그렇게 해도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자기가 무슨 죄를 졌냐고 사과를 왜 하냐고 사과받아야 할 사람은 자기라며 반성은 조금도 안 하더랍니다. 그래서 남편은 시어머니께 엄마, 이제 난 더는 용납 못해. 이건 해도 너무하잖아. 아무리 엄마라고 해도 사람이 그러면 안 돼. 선을 넘었다고. 해도 될 일이 있고 하면 안 되는 일이 있는 거야. 그동안 나도 많이 참았어. 이젠 나 엄마랑 연 끊을 거니까 그런 줄 알아. 다신 나 볼 생각하지 말고 연락도 하지 마. 앞으로 알아서 혼자 잘 살아. 이렇게 말하고 돌아왔다고 하더군요. 시어머니가 뭐라 하면서 남편을 붙잡았는데 남편은 뿌리쳐버린 뒤 그대로 돌아왔대요. 시어머니를 내팽개쳐서 바닥에 넘어졌지만 남편은 신경도 안 썼대요. 그리고 아마 같이 괌 여행 갔던 친구들도 그 모습을 봤으니 시어머니가 창피도 많이 당하셨을 거라고 하더군요. 저는 그런 남편이 너무 고맙기도 했고 얼굴이 벌겋게 달아올라 있을 시어머니를 생각하니 너무 고소했습니다. 그리고 이후 남편과 함께 그 물건들을 팔아 저희 엄마한테 드리고 남편은 그간의 상황과 현재의 상황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하겠는지를 말씀드리며 진심으로 죄송하다고 빌더군요. 저희 엄마도 그런 남편의 모습을 보시면서 그래, 그래도 하늘에 있는 남편이 우리 딸 남편은 제대로 된 사람을 골라줬구나. 시계는 사라졌어도 자네가 있으니까 괜찮을 것 같아. 그리고 자네 어머니가 문제지 자네가 문제는 아니니까 그만 일어서 라고 하시더군요. 그 이후 저희 부부는 앞에서 말했던 대로 시어머니와의 연은 끊고 잘 살고 있어요. 그리고 예전과는 다르게 저희 엄마도 당당하게 챙겨드리고 있고요. 시어머니는 아직도 미련을 못 버렸는지 연락이 계속 오고는 합니다.
네 년이 우리 아들 뺏어갔어. 우리 아들 내놔. 라고 말이죠. 만약 시어머니의 연락이 사죄와 반성이었다면 그래도 용서하고 마음이 바뀌었을지도 모르는데 그게 아니라서 안타깝네요. 정말 사람은 변하지 않나 봐요. 어쨌든 저의 여름보다 더 끔찍했던 사건은 그렇게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올해 여름도 물론 덥고 습하고 짜증이 많이 나겠죠. 걱정이 되기도 하지만 전 올해 여름이 이상하게 기대가 되네요. 날씨는 더워도 속이 시원한 여름이 될 것 같아서 말이에요. 다들 더위 조심하시고 시원한 여름 보내실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제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커피앤톡이었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다음 영상으로 또 찾아뵙겠습니다.